저희가 실제로 외래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가장 많이 보잖아요. 원장님들도 그러시죠? 양 원장님 좀 어떠세요? 네, 제일 많이 보죠. 우울장애 또 불안장애 환자분들 제일 많이 오시고요. 근데 우울장애, 불안장애는 뭐예요? 우울증이랑 우울장애랑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꼭 집어 물어보시니까. 왜 이렇게 우울장애다, 불안장애다 이러면은 실제로 이제 질병의 다른 이름이에요. 우울증 대신 우울장애. 그래서 장애가 있다 그 뜻이 아니고 이게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근데 네. 그 주요 우울증 정도로 굉장히 우울증이 심각할 때는 가벼운 우울증이랑 또 달라갖고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가라, 좋은 생각을 해라,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조언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주요 우울증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이 되면 그런 노력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도리어 좌절감만 느끼게 돼요. 정말 이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은 이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호자들이 우리 가족이 우울증 환자일 때 어떻게 좀 이렇게 대해주면 좋을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좀 얘기하면 좋을까요? 저는 근데 보호자들한테 특별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막 이제 우울증이라고 과도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한다든지 이제 이러면 당사자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우울증이라는 게 뭐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마음의 감기라고 하기엔 사실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병이고 감기 아니에요. 예. 훨씬 심각한 병이고 저는 굉장히 이게 장기적이고 치료가 오래가는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제일 많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결국 인내심인 것 같아요.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다를 가지고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려주라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편이고 자꾸 이렇게 언제 좋아지니? 병원 언제 그만 가니? 약은 언제 그만 먹을 거니? 뭐 이제 이런 말들은 굉장히 당사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을 최대한 피하고 답답하시겠지만 본인도 좋아지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니 웬만하면 좀 기다려주셨으면 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환자 당사자한테 정말 좌절감만 주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좋은 쪽으로 생각이 안 들고 의욕이 하나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이게 질병의 증세, 결과이지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마치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좋게 생각해라. 그거는 전혀 좋지 않은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선아 선생님이 이 우울증에 걸리셨었다니까 옆에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요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가족이 보일 수 있는 입장 정도일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너 옆에 그냥 있어. 대신 입 다물고 있을 필요도 있으니까.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줄게. 하지만 네 옆에 그냥 있어. 그런 거 정도. 들어주는 거 정도가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긴 하네요.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 우울증 이야기를 하면서 청소년들을 이제 데리고 오시면서 얘가 게임 중독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데리고 오시거든요. 근데 게임 중독 청소년들 중에 그렇게 우울증이 많아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른들은 우울하면 뭘 하나요? 술 마시죠. 술 왜 먹나요? 술 먹으면 즐거워지니까. 아이들은 그게 이제 게임인 거죠. 게임을 통해서 즐거움을 좀 얻고 싶어서 게임에 좀 더 탐닉하는 경향이 있는데 막상 이제 청소년 우울증인 애들 게임하는 걸 보면 게임 즐겁게 하지도 못해요. 맞아요. 재미도 없어요. 그냥 약간 이제 시간 때우기 느낌으로 게임을 해요. 그래서 일견 봤을 때는 게임 중독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청소년 우울증인 경우들이 좀 있고 뭐 이제 이렇게 게임에 탐닉하는 거 말고도 지나치게 화나 짜증을 많이 낸다거나 이제 그리고 가장 부모님들이 봤을 때 가장 또 쉽게 알 수 있는 거 원래 하고 있는 수준에서 이제 한참씩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고 뭐 예전에는 친구들하고 연락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일체하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히려고 한다거나 또 혹은 아예 반대로 이제 굉장히 심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비행을 저지르거나 이런 것들도 청소년기 우울증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부모님이 잘 주의 있게 보면서 병원에 데려오시거나 해야 되겠죠. 네. 연령대별로 조금 이제 나왔으니까 소아 같은 경우는 때를 쓰는 게 너무 늘었거나 혹은 아이가 밥을 안 먹으려고 한다거나 유치원을 잘 가던 아이가 안 가려고 한다거나 이게 아이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소아는 좀 다르고 또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는 배가 아프다거나 시험 보려고만 하면 머리가 아픈다거나 자꾸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성인이 된 후에 산후 우울증 같은 경우는 우울한 느낌이 가질 수는 있지만 요거는 한 1, 2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회복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뭐 산후 우울증일 경우에도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노년기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주의드릴 게 어르신들이 치매처럼 왔는데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또 치매랑 구분이 안 되기도 하지만 활동이 떨어지시면서 치매처럼 보이는 게 노년기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병이 나서 신체적으로 몸이 아픈 것도 어떤 우울증의 질환일 수도 있으니까 기존과 달라졌다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오늘은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우울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더 좀 의논하고 싶으신 거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 참고해서 또 다음에 컨텐츠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